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영어학원 원장 설동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보면은 뭐 입결이다, 뭐다, 뭐 정성평가다, 정량평가다 이런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뭐 이거 들으시면은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어디 가서 좀 입시에 대해서는 아신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9등급제 내신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똑같이 평가가 들어가고요. 중학교 2학년 밑으로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뭐 중학교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이 5등급제는 굉장히 의의가 깊어요. 의의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어떻게 의의가 깊은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동생 있으신 분, 중학교 밑에 자녀 데리고 계시는 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수능에서는요, 공통 과목만 실시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중등부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밑으로 초등학교까지 쭈루룩 지금 사회 탐구 영역이 뭐 한국지리, 뭐 세계지리, 경제지였고 정치학업, 윤리사상, 생활과 윤리 막 쭈르륵 10개 정도 있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뭐 물화생지 4개 곱하기 1, 2 해가지고 8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지금 공통과목으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문제점은요, 대학교에서 이제 뭐 전기공학과 하면은 우리가 과목을 딱 쭈루룩 맞춰서 이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과탐 가지고만 이제 이과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과하고 문과가 둘 다 사회하고 과학을 응시해야 된다, 동생분들. 그리고 심화수학, 수학은요 이미 공통수학으로 바뀌었어요. 공통수학에다가 선택 과목으로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세 개, 미적분까지, 완투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수학이 공통수학으로 바뀌면서 심화수학이 이제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위권 대학교가 입시 이제 뭐 애들을 이제 뽑을 때 변별력을 좀 갖춰야겠죠?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제 20 이게 아니라 10, 뭐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여기 뭐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A부터 2등급이 5등급 말씀드리는 거고, 5등급. 그리고 국영수, 사회, 과학 이렇게 4개의 과목은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과목들 있죠. 나머지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90점 이상이면은 A가 되고 80점 이상이면 B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점수 학점을 이제 잡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바꾼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 수가 주니까 1등급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12명에서 13명 정도 나와요. 태장고는 좀 학생 수 많으니까 17, 18명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등급제로 바꿔가지고 1등급의 선을 넓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가지고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기준으로는 서술형 점수가 영어로 치면은 많으면 20점, 그리고 옛날에 제일 많았을 때는 반월고가 35점까지 들어갔었고, 그리고 망포고 같은 경우에는 20점, 그리고 10점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요. 그거를 좀 알고 이제 그게 서술형 평가가 조금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이제 2학년 밑으로부터는 서술형 준비를 좀 많이 시켜야 돼요. 서술형 준비, 영어를. 근데 이런 거 대부분의 학원들이 알까 모를까? 모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이거는 이제 시안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따왔어요. 뭐 이렇게 공통,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이거 실업계인 거 아시죠? 네. 자, 수능평가 방식이 근데 아까 우리 교과는요 5등급제로 들었는데 수능은 9등급제로 가능하겠죠. 인원수가 많이 모이니까. 예, 9등급제를 이제 유지를 하기로 했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 유불리 문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계공학과를 가려면은 우리가 물리하고 화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생물을 안 배우고 물리하고 화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그냥 공통과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조금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평가니까 뭐 애들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뭐 또 더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대학교에 필요한 선택 과목을 듣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A 등급이 좀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시험이 쉽게 조금만 나오면은. 네, 그래서 한 줄 요약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계열별 과목 선택을 없앤다. 일반 선택 과목 요거를 지금 그냥 일반 수학 과목으로 그 다음에 미적분투와 기하를 심화 수학으로 바꾼다. 요거는 무조건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회과학이 공통으로 바뀐다. 내신 5등급제, 논서 주령 평가 확대. 이렇게 지금 바뀐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밑으로부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은 다 끝나고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목차 순으로 1, 2, 3, 4로 갈 건데 4를 제가 뺐어요. 이게 막 자료를 넣다 보니까 자료를 넣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님들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4개가 이제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만 배제해 주시면 되세요. 뭐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수시랑 정시랑 이렇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는 6개의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정시는 3개의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정시가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면서 정시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게 40%로 확대가 됐고 60%로 수시가 이제 저기가 되는데 수시는요 뭐가 있냐면은 종합부 교과 논술 그리고 면접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면접을 빼놨어요. 제가 지금 빼놨어요. 면접을 빼놓고 보통 이제 교과랑 면접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일단 여기에서 여기 3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비중이 줄면은 다른 데가 늘고 다른 데가 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줄어든다. 60%에서 얘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학생부는 일단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게 이제 뭐 4개 중에서 3개 합이 7이다, 2개 합이 4다, 5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근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정시가 확대가 되면서요. 재수생들이 이게 되면서 재수생들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어머님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가 고3이 됐을 때 재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좀 성적을 못 받게 되겠죠. 1등급을 맞을 거 2등급을 맞을 거고 2등급을 맞을 거는 3등급을 맞게 될 거고. 그쵸?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요즘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면접은 거의 보긴 해요. 학종 들어가면은 원래는 여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자소서가 들어갔었죠. 자소서. 근데 자소서가 뭐 입시 비리 한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소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세 개가 같이 학종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생기부죠. 생기부. 이게 어머님들께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똑같은 성적을 맞더라도, 그리고 혹은 그 어떤 친구보다 성적을 조금 더 못 봤더라도 우리가 대학교가 요구하는 생활기록부가 조금 더 내용밥, 글밥이 좀 많아지면은 좀 뽑힐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여기 학종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정성평가의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얘랑 이분법적인 사고로 정량평가 두 개가 있어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을 먼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양이에요, 양. 그러면은 얘는 어떠한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얘기고, 펜을 안 받으셨나요? 응. 실장님, 펜 어머님들. 네, 정량평가는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객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공평하게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반면에 정성평가는요, 교수가 평가하는 거예요. 교수가 평가를 하고, 얘 괜찮겠는데? 하고 뽑는 거예요. 주관성이 다소 들어간다. 주관성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가는 게 정성평가에 조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적으셨죠, 어머님들? 네. 자,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이제 고3애들 다 끝났으니까. 올해까지 봤을 때 전국 모집 인원이 지역별로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이거는 뭐예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 이분법적인 거, 그러니까 두 개만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가 폐지가 됐고, 학생부 항목별 영향력 확대, 생기부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더라. 그렇죠? 자소서를 못 보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는 요게 이 전에까지는요, 4가지 항목을 봤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만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전공적 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원래 4개를 봤었는데요.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보고 나면은 굉장히 별거 없어요.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뭐예요? 성적 잘 받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성, 자기주도성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얘가 내가 뽑았는데 얘가 내가 수업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뭐하러 뽑아요? 그쵸? 혹은 얘가 우리 학교가 얘를 뽑았을 때 얘가 학교를 빛내래야, 못 빛내래야 좀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성공할 법한 애들을 뽑겠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요, 4가지. 네, 4가지를 조금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은 협력, 협업 능력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고,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에요. 봉사정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뽑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건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권으로 이제 먼저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위에 제가 이제 맨날 상위권 대학교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상위권 대학교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밑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줄줄이 소세지로 다 차렷 12샷 다 해요. 부대 차렷하면 다 차렷해요. 12샷 하면 다 12샷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애들이 조금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꼭 이제 목표를 굉장히 높게 삼고 있어요. 제 목표는요, 1조를 버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애들한테도 그런 걸 좀 많이 심어주는데, 이런 거를 대학교를 봐야지 애들도 거기에 조금 미쳐요. 넘어서진 못해도 적어도 근접은 하더라.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성적 보고 이렇게 낮추시는 순간 애들도 타이트하지 않고 루즈해지는 거죠. 아버님들이 쫙쫙 해야 돼요. 어차피 어머님들이 이겨요. 애들이 뭐 아무리 개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못 이기죠. 청소년이니까. 네. 종합하고 이제 교과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학생 학부모님 계세요? 여학생 학부모님들, 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논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명대는 내년부터 만든다고 했어요, 논술을. 그러니까 5등급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리고 최저 학력도 뭐 학교로 변별력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만드는 거예요. 논술을. 여기 있는 이제 지혜원 이거 빨리 보셔야 돼. 이제 여기. 네. 어머님들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학생들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수학의 성적의 성별 비중을 보면은요, 상위권은 어쩔 수 없이 남학생이 되고 가요. 남학생들이 가져가고, 반면에 여학생들이 수학적인 능력에서 많이 부족해요. 해결 방안이 뭐냐? 여대. 여대는 여자들끼리만 뭉치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는 여자 학생들이 다 수학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붙이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이거 증강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어떻게 됐는지 추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붙여놓은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희대 종합부전형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전형인데 얘가 530명이 줄었어. 그러면은 다른 데서 늘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 늘었어. 그리고 보시면은 쭉쭉 넘기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형 국내고, 얘네들은 대놓고 특목고 애들 뽑겠다는 거예요. 특목고 애들. 연대가 특목고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특목고를 계속 보내줘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면접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소서로 이제 애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확대를 하겠다. 근데, 대표적으로, 면접 기출은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은, 컨설팅을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가, 네이버에 어디가 치시면 돼요. 어디가 하면은 여기에 입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면접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있는 저기 논술 전형 기출 문제도 똑같고요. 일단은 면접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일단 고려대는 뭐 이제 좀 면접이 어렵기로 되게 유명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기부에 대해서 면접을 좀 보는 경우도 있고, 문제지를 주고 문제를 읽고 생각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보통 3분 내지 5분 안에 이제 지문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5분 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좀 보통 준비를 할 때는 면접 전문 학원으로 이제 보내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서류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서류만 보겠다는 거예요. 서류만. 이렇게 뭐 보시면은 최저 학력 기준 요게 사실 최저가 들어가면은요. 여기다 넣어드릴까요? 자, 최저가 여기 이제 4개에서 최저가 붙는 학교들이 생겨요. 최저가 있고 없고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있으면은 내신 성적이 떨어져요. 등급 컷이. 최저가 이제 없으면은 내신 등급이 올라가요. 또 뭐 그냥 생각 좀만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고3 애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이유가 최저 기준을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급 컷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네, 요거를 조금 먼저 아신 상태에서 수시를 쓰셔야 돼요. 나중에 6개 티켓 쓸 때요. 6개 티켓 쓸 때 최저가 있고 없고, 그리고 국영수 사회과학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렇게 뭐 만약에 국영수 사과가 있는데 국어 80, 영어 100, 수리 150, 50, 50 이렇게 반영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입시 컨설팅 업체를 끼고 가셔야 돼요. Z값이라고 해서 이거를 Z값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영 기준은 어떻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느냐. 요거는 조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최저 학력 기준에서 애들이 성적을 가장 맞추기 쉬운 등급이 어느 과목이에요?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는 재수생들도 우리 현 고3 애들이 재수생들을 이겨요. 배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이제 최저가 있는 학교를 준비를 하겠다. 즉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마인드로 가야 돼요.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만들어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저희 학생들 15명 기준으로요. 15명 이제 뭐 수시 다 보고 빠지고 15명 기준으로 10월 모의고사에서 반 이상이 95점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성적 안 나와도 돼요, 어머님들.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 전까지는 해석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해석하는 연습. 고3 때부터는 제가 잡아요, 어머님들. 제가 잡으니까 파이널 준비시키고 어떻게 보는지 가르치면은 성적이 쑥쑥 올라요.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들도 그때 되면은 불빛이 꺼져가는데 영어가 계속 점수가 오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막 4개 합 등급 8 이러면은 고려대 8이면은 국영수 사과가 둘둘둘둘 떠야 되는 거예요. 둘둘둘둘. 근데 만약에 영어가 1이 떴어. 그러면은 한 곳에서 3등급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안정권으로. 네, 그리고 아예 이런 데는 이제 독특해서 제가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여기 영어는 3으로 나와 있죠? 3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3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국제형, 국내고 이랬을 때 영어는 1등급 받아야 된다. 아니면 지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학생부가 지금 현재로는 아예 그냥 최씨 때문에 네, 다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스카이캐슬 보면은요, 그 남자 이제 여자의 뭐지? 여자의 그 학생 전교 1등에서 2등으로 밀리네. 스카이캐슬 걔 보면은요, 아빠 병원에 가가지고 생기부를 채워요. 그러면은 미루어 내가 교내와 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해서 병원에서 했어.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못 들어가니까 얘네 아빠 의사인가 보다 뽑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비리가 많았죠, 사실 종합부 했을 때. 그래서 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도서명하고 이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 요게 지금 대입 비반영이죠.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가 생기부에 녹여낼 수가 있어요. 생기부에 녹여낼 수가 있다.
자율 동아리는요. 자율 동아리는 무조건 장을 맡아야 돼요. 장.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때 설명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반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반장. 반장을 왜 시키냐? 해본 애들이 또 하거든요. 해본 애들이 또 해요. 반장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3월 때 이제 반장 선거가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뭐 좀 OT 하고 그런 게 끝나고 두 번째 주부터 반장 선거를 해요. 반장 선거를 해요. 거의 이제 이미지가 거의 사라지겠죠? 그때 반장을 차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생활을 잘해서 애들한테 인정받는 인싸가 되든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반장을 차면은요, 애들이 감투를 쓰죠. 감투를 쓰면 뭘 하겠어요? 창피한 짓을 안 하겠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감투가 중요한 거예요. 반장을 한 번은 차야 된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여기서 기장을 차야 된다. 기장을 차야지 어머님들 그래야지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들이 원하는. 아무리 하위권 대학교더라도 얘가 어디에서 한번 장을 맡아봤어. 그러면 주도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봉사활동도 녹여낼 수가 있어요. 녹여낼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뭐 망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등산하는 거 등산하는 거 이름 뭐였죠? 백두대간 동아리가 있어요. 백두대간 동아리가 있어요. 애들이 막 간다 그래요. 공부 안 하니까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동아리는요,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시키시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생각 없는 애들은 3월에 동아리 정할 때 뭐예요? 뭐 배드민턴, 축구, 뭐 골프, 탁구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제일 많이 서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문학, 독서, 토론, 과학 실험, 수학 풀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들으라 그래야 돼요. 어머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지 진로랑 같이 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아버님 한 분 승두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승두라는 친구가 수행평가가 나와요. 수행평가. 망포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기 때 초반에 봤던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를 보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였어요. 생각 없는 애들은 뭐 하겠어요? 재밌는 거 하겠죠. 타짜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얘 진로하고 엮여 있어야 돼요. 내가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봤어. 요거랑 타짜 재밌었어요. 고니가 밑장 빼기 할 때 재밌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첨삭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행평가가 들어갔을 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설명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설명해. 똑같이 이제 우리 여기서 수행평가도 들어가고 독서록도 같이 들어가요. 독서록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집어넣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수행평가고 독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제출을 해요. 첫 번째 영어 수행평가는 한글문, 두 번째는 영문. 영어는 평가예요. 첫 번째는 생기부용. 그러면은 여기 서론, 본론, 결론이 쭉 다 있어요. 독서록도 그래요. 그러면은 서론에 대해서 내가 학교에서 요거를 배웠는데 근데 수행평가가 보통 교과 내용이랑 연관이 돼요. 그러면은 요 내용을 봤는데 내가 더 궁금해서 그거를 준비해봤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적극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내용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랬어. 영화 이제 뭐 독서록 하면은 줄거리는 이러이러이러 했어. 그 다음에 결론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남은 생활을 마무리를 할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내가 이거를 책을 읽고 혹은 수행평가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반월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랑 제가 학부모인지 몰랐어요. 제가 학부모인지 모르고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사실 이거 안 봐요. 얘하고 얘만 복붙을 해요. 생기부가 얘하고 얘만 맞는데 수행평가 한글고 독서록. 근데 독서록은요 학기 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수행평가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시험 봐야 돼. 애들 정신없죠. 그러면 요거는 방학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방학 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요거를 이제 하면은 미리 구경소 뭐 다 세팅해도 돼요. 용기 이제 뭐 애가 뭐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읽히면 돼요. 다 읽혀서 이제 독서록을 만드는데 방학 때 준비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록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스에 올리셔야 돼요. 나이스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뽑아서 담당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갖다 드리면은 안 받아주면 그거 불법이거든요. 이거 돼요. 안 받아준다면. 근데 선생님 왜 안 받아주세요? 선생님 이거 직무유기예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근데 겸손하게. 선생님 제가 저번에 뭐 담임선생님이 이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뉘앙스로 가야죠. 그쵸? 그리고 애들 마인드 좀 바꿔야 돼요. 고등학교 되면은요 선생님들한테 자꾸 개겨요. 개기고 이게 뭐 좀 무관심으로 이제 막 많이 하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반면에 우리 대학교 생활 다 해봤잖아요. 대학교 교수님 수업하기 전에 음료수 올려놓고 이름 붙여가지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교권이 이제 추락을 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해주면은 선생님들이 살랑살랑해요. 진짜로 선생님들이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생기부로 갈 수 있는 거는 수행평가하고 뭐다? 독서록 그리고 동아리 기자 반장 어떤 것이든 장을 차야 돼요. 장을 맡아야지 애도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고맙겠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축소가 됐다 그러는데 이 568만 보시면 돼요. 568 창책 이게 동아리 얘기하는 거고 진로 동아리랑 진로 얘가 중요해요. 동아리 진로 이 두 개가 생기부에 들어가요. 많이요. 그 다음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이거는 성적에 대해서 혹은 이제 뭐 우리가 과목별 특이사항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누구 얘기예요? 담임 선생님. 근데 어머님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학원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요구하실 거 잘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저래요. 이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괴감에 빠지시죠. 아, 내가 예민한 엄마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뭐 학원은 이제 돈 내고 보내주는 입장이고
근데 학교에 푸시를 안 하세요. 얘 안 좋게 써줄까봐. 어머님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선생님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가려면은. 이게 담임 선생님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친근하게 하되 요청하실 거는 요청하고. 이러면은요, 저도 사실 제가 선생님, 저는 이제 애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긴 해요. 근데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푸시로 넣어주셨어요. 우리 애 조금 많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더 챙겨주겠죠. 애를 뭐 보살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머님의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하고 친근하게 지내되 우호적으로 지내시되 그리고 애들도 이상하게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은요 선생님을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나를 좀 더 아시는 분이네 하면서. 네. 가끔씩 이제 유별난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왜? 근데 그 이제 갈등 관계도 20살 넘어가면은 다 사라질 거예요. 남자애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자, 여기 지금 반영되는 거 이제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학업 역량 보시면은요. 자, 펜 한번 들어서 교과 성적은 어떠한가? 교과 성적은 어떠한가? 소홀히 한 과목이 있는가? 성적별 추이는 어떠한가? 자,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뭐예요? 성적이죠? 성적을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추이가요. 중요해요. 어머님들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간 친구하고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간 친구하고 요 친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 제가 맨날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3.4등급을 경희대로 보냈습니다. 제가. 네. 자, 3.4등급을 경희대로 보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는 5등급, 6등급이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해서 2등급까지 찍었어요. 2등급까지. 그러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뽑혔어요. 뭐로? 면접을 볼 때는 꿈이 확실해졌다라고 멘트를 준비를 시켰어요, 제가. 꿈이 없다가 꿈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이거죠. 가장 베스트는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경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애들은 조금 정시를 봐야 된다. 네, 정시 파이터로. 자, 그 다음에 학업 태도 보시면은요. 자발적, 자기주도성, 적극적. 적극적으로 했냐예요. 근데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중3까지는 괜찮아요. 중3까지는 괜찮은데 고1부터는 제가 얘기를 해줘요. 적극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이라는 게 뭐예요? 손 들고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안 시켜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는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열이 직접 관심이 있는가. 애가 지식을 확장하려고 했는가, 이게 뭐예요?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했다. 그러면은 과학실험 동아리 가서 이런 실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냈습니다. 이제 뒤에 예시 다 나와요. 어떻게 붙었는지. 자, 진로 역량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들. 다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선택 과목을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그 선택 과목이 성적이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요거는 보시면은 협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자, 여기에 제가
어머님들 요 뒤에 알려드릴게요. 뒤에 제가 여기서 하다가 요거만 넣더라고요. 그쵸? 요거까지만 들어가 있고 뒤에 잘 안 들어가 있는데 예시랑 같이 붙여놨어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는 수시 지원 못해요. 지금 학폭에 이제 가담이 되어 있는 가해자다. 안 받아주겠다 그래요. 요즘 뭐 문제 많죠? 애들 뭐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학폭이 뭐 학교 폭력이 많이 이제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요거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학교에 사실 비셔야 돼요. 애 대학교 못 가요. 수시를 못 쓴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줄 그 있는 거. 딱 우리 애들이죠? 우리 애들. 먼저 상위권 대학부터 그 다음 2등회에는 반영이 이제 확대가 된다.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이에요. 어머님들 이거 그냥 좀 가볍게 하고 갈 거예요. 일단은 논술을 뽑을 때요. 배수라는 게 존재해요. 배수. 그래서 10배수, 6배수, 3배수 뭐 배수가 가장 높은 걸로 치면은 가천대가 논술의 꽃이에요. 성적을 리셋을 시켜요. 그냥. 근데 거기에 뭐 막 애들이 뭐 이제 인생 역전이다 하면서 이제 가천대로 다 지원해요. 옛날에 한 2년 전에 뭐였지? 적성검사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하고 논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논술을 볼 때 교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교과는 교과만 가는 거고 그 와중에 수능도 같이 최저가 들어간다. 의미가 있는 그림이죠. 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정성평가가 뭐라고요? 주관적인 평가. 교수 보기 나름이다. 교수가 보기 나름이다. 그리고 추천형하고 교과전형이 있는데요. 추천형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이렇게 막 책 찾아보면요. 지역 균등 전형이라고 있어요. 그게 추천형이에요. 추천형은 학교별로 상위권 대학교별로 쭈루룩 이제 교장이 이제 써주는데 5장씩 보통 이제 5장에서 5장 정도 3장에서 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붙을 것 같은 애들한테 이제 추천서를 써주겠죠. 추천서를 써주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 순으로 가져가요. 성적이 좋은 애들 순으로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쭉쭉쭉 빠져가지고 쓰게 되는 거고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과는 그냥 교과만 본다. 생기부랑. 면접 실시 여부. 요게 고3 애들을 망쳐놔요. 고3 애들을 망쳐놓습니다. 지금 수능이 이제 11월 이제 중순에 있는데 지금 막 면접 보러 가게 되면은 혹은 논술고사를 보면 애들이 멘탈을 못 차려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 붙은 줄 알아요. 화려한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면서 내가 이 학교에 간다면 이러면서 이제 잔디밭에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이제 좀 아이들 멘탈 강한지 약한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은요. 밑에 뒤에도 적어놨는데요. 6월 모평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6월 모평. 고3 6월 모평 기준으로 거기서 5점씩 낮추세요. 5점씩. 크게는 1등급씩. 왜냐면은 6월 모의고사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고3 되면은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보거든요. 뭐 사이에 평가원 뭐 4월, 10월, 7월 이거 빼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요게 재수생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근데 다 안 봐요. 네, 9월은 보긴 하는데 얘는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6월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그나마 여기다가 플러스 5점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5점을 했을 때 네,
마이너스 5점을 했을 때 수능 성적이 대강 나오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신 등급하고 정시 등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가 0.5 이상 되면은요. 0.5 이상 이제 더 높게 나오면은 내신이 3.5인데 얘가 3등급이야. 그러면은 정시로 밀고 수시를 상위권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얘가 기말고사가 끝나요. 고3이 그러면은 성적이 환산이 돼요. 성적이 환산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내신 성적 보고 어떻게 정시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0.5등급을 더했는데도 내신 성적보다 높다 그러면은 내신을 과감하게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정시하고 내신하고 똑같다? 같이 병행을 하되 얘를 조금 둘둘둘로 나눠서 갑니다. 그리고 보통 정석은 이거예요. 4 플러스 2를 쓰거든요. 얘를 학종으로 넣고요. 얘를 얘가 교과를 넣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 이게 공식이고 최저가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은 3 플러스 3. 3. 논술을 넣고 싶다? 뭐 3, 2, 1 이렇게. 한 개만 하는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쓰지 마세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원고 친구가 수학이 그냥 상위권 아싸리 그냥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1, 2등급이 나와요. 홍대를 갔다 왔어요. 홍대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평소 보여드리는데 얘가 하고 오더니 그리고 모의고사를 95점을 맞아오더니 끝났어. 인생이 끝났어요. 난 붙었다. 시험도 잘 봤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이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하고 미적용되는 학교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적용이 된다, 내신 등급이 내려간다. 적용이 안 된다,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 이해하셨죠? 적용되면은 2.5등급인데 적용이 안 되면은 2.2등급, 2.0등급까지도 들게 된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은 다 이제 100%예요. 100%. 그래서 고3이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고1, 2, 3이 1대1로 들어갔는데 얘는 시험 4번 보고 4번 보고 2번 보죠. 근데 애들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잡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너희 고3이야! 그러면서 제가 쓰러지죠. 고3이야! 사실 막 혼내는 느낌은 아니고 고3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썼는데 계속 이제 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얘기하죠. 야, 너만 힘들 텐데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애들도 힘들다. 진짜 극복이라는 거는 남들이 100번 푸시업하고 넘어졌을 때 네가 101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에이 뭐야 하고 가르쳤죠.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애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고3 때가 좀 중요해요. 고3 때.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애들이 이때 많이 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고3쯤 되면은 키워보신 애들 이제 있으면은 위에 이제 있으면은 고3 때 어떻게 해요? 난 정식 파이터야. 난 정식으로 가. 그러면서 내신을 많이 내려놔요. 상위권 친구들도요. 2점 뭐 중후반도 나는 뭐 서영고 가야 돼. 이러고 정시 준비한다 그래요. 그럼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4, 5등급으로 떨어지겠죠.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뭐 이건 뭐 상위 일부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국영수 4과 중에서 한국사 5개 중에서 택 3을 하세요. 택 3 하면은 잘 봤던 과목들을 추려가지고 내신 반영이 되는 거예요. 국영수 4과를 다 잘 보면은 베스트긴 하겠지만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얘 아니면 수학 아니면은 한국사거든요. 한국사는 뭐 학원 보내도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수학하고 한국사를 이제 얘네들이 조금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간다. 그리고 여대. 만약에 내가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내야지 하면 이쪽으로 4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뭐 있었지? 아무튼 4개 있어요. 이화여대는 너무 높습니다. 여대 여대 그냥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정시가 확대되면서 고3 재학생들이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완화가 되는 상태로 조금 보이시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7에서 8, 6에서 7 이렇게 되면은요, 어머님들 역효과가 생겨요. 내렸어.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추가 합격으로 붙었던 애들, 추가 합격이 이제 1부터 뭐 35명을 찍는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최저 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비 1, 2, 3번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를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완화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대학교 못 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신 등급 컷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생긴다. 근데 아직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거고요. 실제로 나온 걸 봐긴 해야겠죠. 그리고 수능 난이도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2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 신기하죠? 요것도 홍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2등급을 다 1등급으로 유지를 뭐 같이 맞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무슨 뭘로 이제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거 잘 안 나왔으니까 책 한번 보시면요, 91.16 홍대 거예요. 홍대 거. 여기에서 합격을 했어요. 얘가 합격을 했고, 여기 9.16 애들에서 여기서 이제 9.0 1.88인데 변환 점수 Z값이 매겨졌을 때 얘는 91.16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91.01, 94.94까지 이제 붙었죠. 근데 여기서 합칠이라고 하면은 아까 작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충족하면은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가 애들이 합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8등급으로 완화가 됐을 때는 합격 내신이 상승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논술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로또 같은 거죠. 애들한테 보면은 로또 같은 거죠. 왜냐면은 막 이제 합격했다 보면은 여기에 논술이 4점 몇 등급 이렇게 커트라인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애들이 논술 한번 딱 잘 보면은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논술 한번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얘네가 경쟁률이 제일 세요. 논술이. 근데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능이 변별력이 사라지고 내신이 변별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점에 논술이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술로 확대가 되기 위한 전 단계,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가 확대된다고 했어요? 서술형이 들어간다는 건 자연스럽게 논술이랑 연결이 되겠죠. 논술 100, 교과 논술 교과 비교과 수능 전과 후 체크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논술 유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수능. 그래가지고 모집 인원이 이 정도 됐고, 오히려 좀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하면은 지금 여기서 또 감소했죠? 그러면은 교과나 종합부가 올라간다. 종합부가 근데 아까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교과가 상승을 한 거예요. 네, 논술 보는 대학교 쫙 정리해놨어요. 여기 가면 좋겠죠, 우리 애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수능 전에 보는 학교랑 수능 후에 보는 학교, 그리고
스케줄이랑 기출 문제가 얘네들이 굉장히 난해하겠죠? 그래서 2개, 뭐 3개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1개만 딱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1개. 그때 됐을 때는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조금 뭐 수원에는 조금 저는 비추하고 분당이나 서울권으로 이제 애들 픽업 다니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술을 준비를 시키게 된다면은요. 그리고 수능 최저 들어가는 거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지겠죠. 수능 최저. 이거는 이거 스케줄 그냥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보는구나. 유형도 정리해놨어요. 어머님들 찾아보시기 편하시라고. 애가 뭘 잘하는지 인문사회 통합형 이건 지문 읽고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지문 분석을 잘해야 돼요. 애초에 글을 읽는 걸 잘하고 그리고 애가 글을 쓰는 걸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수학 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수학 좀 들어갔을 때 이거는 수학 잘하는 애들 혹은 수학 잘하는 애들하고 이제 국어도 좀 잘하는 애들. 뭐 당연한 거겠죠? 영어 대시문은요, 영어 지문 읽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자, 약수령이 이게 그거예요. 약수령. 경쟁률이 높아지는 성적 안 보겠다. 논술만 보겠다. 그때는 조금 많이 세지겠죠. 수학. 우리 애가 수학을 좀 뛰어나게 잘한다 싶으면은 수학 논술 같이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준비해놨고, 이거는 어머님들 꼭 가지고 계세요. 꼭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아까 이제 논술이 경쟁률이 가장 세다 그랬잖아요. 논술이 가장 세다 그랬는데 아셔야 될 거는요. 경쟁은 이제 지원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이 시험 보러 안 와요. 수능 잘 치는 애들. 수능 잘 치는 애들은 안 옵니다.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90%대 이제 90% 정도 맞춘다 그러면은 논술 문제를 90%를 맞추는 비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를 그냥 조금 이런 수를 보고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고 90점 이제 90% 이상 맞추는 애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교 이제 논술 준비를 시키면은요 학교 기출을 문제로 풀어보거든요. 학교 기출을 풀어보면은 얘가 다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90% 이상 맞춰야 된다고. 90% 이상. 아예 어려운 거를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게 아니라 90% 이상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 준비를 할 때는요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모의 논술 문제 이거 시험을 꼭 응시를 해야 돼요. 할 거면은.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지문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리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읽고 써야 되니까 자기 생각. 그리고 자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적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뭐 미적 1까지만 들어가는 학교, 미적 2까지만 들어가는 학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볼 때는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여기서 0.5등급을 낮춘 게 그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은 대충 나와요. 얘가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가. 최저가 있어야지 조금 등급이 좀 낮아져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시 보시면은요. 계속 제가 이제 요거 2년째 밀고 있는 건데요. 이과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과 쏠림 현상은요. 애들이 문과로 안 가고 이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과 쪽으로 밀어놓는 게 맞아요. 이과 쪽으로. 어차피 공부 어려운 거. 어차피 수학 어려운 거. 이과 쪽으로 밀되 이 친구가
그래도 내가 근데 문과로 보내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애가 진로가 확실할 때. 제가 유신고 친구 지금 고려대 이제 서성한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6개 쓰는 애가 있어요. 올해 1등급 1.2등급 정도. 그 친구가 문과를 간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2학년 때 1학년 때. 꿈이 뭐야? 검사요. 알았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애매하게 한 3, 4, 5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이과. 그 다음에 이과를 보면은 나 이과를 하면서 살기 싫은데 하더라도 현실적인 거 좀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1학년이 지금 중요해요. 1학년하고 중3 애들 미리 마인드를 좀 함양을 시켜놔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과로 갔다가 교차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힘들면은 교차 지원을 해. 그러면은 한 학교 등급을 한 3, 4개 정도는 제끼고 올라가요. 이과가 문과로 가면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서울시립대 문과가요. 지금 뭐야? 5분의 3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과생이에요, 이과생. 문과 애들이 문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공계 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요거. 그리고 경희대. 서강대. 연대. 중앙대. 근데 그만큼 자퇴율도 높기도 하대요. 자퇴율도 좀 높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지금 퍼센테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 이과 애들이 다 조금씩 꿰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과로 보내고 그리고 생계벌이를 하려면 사실 이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문과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조금 저는 운 좋게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조금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도 아이들한테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뭐 하면서 살 건데? 뭐 하고 싶은데? 그냥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가려고? 이러면은 컷 시켜야죠. 어떻게. 그리고 이과가요. 자, 우리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문과의 탑은 뭐예요? 서연고죠. 그쵸? 이과의 탑은 뭐예요? 의치, 수. 여기다가 약대가 들어갔어요. 약대가 지금 수시로도 받고 있어요. 정시로도 받고 있고.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가 밑에다가 또 뭐 있어요? 유니스트, 제니스트, 카이스트. 네, 그런 이제 과학기술인재연구원. 거기가 이제 4개 학교가 여기 이제 이과 탑 애들이 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부터 서영고부터 쭉 나눠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문과가 인서울로 가려면은요, 약 3.1 이 정도? 근데 이과가 갈 수 있는 건 3.4, 3.5. 상위권에 있는 4%가 다 탑으로 가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과인데 얘가 올해 등급 나왔어요. 그럼 의대 보내야죠. 서울대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등급이 좀 낮아도 되니까 이과 가서 좀 버텨봐. 요거를 언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지금 수능 응시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재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재수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옛날에 재수는 필수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재수는 필수. 그래가지고 재수생들이 조금 유입이 많이 되니까 정시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시라는 게 지금 교차 지원이 또 가능하니까 또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내신을 잘하는데 수능을 못 보는 애들이 있고요. 수능을 잘하는데 내신을 못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를 지금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1등급 보면은요. 1등급
국어 1등급 졸업생, 재수생들이 반을 차고 그 이하가 재학생들, 재수생 고1, 재수생 고1. 그러면은 상위권은 지금 재수생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수학이 재수생 재학생 졸업생, 재수생 재학생, 재수생 재학생. 상위권은 다 재수생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영어 보면은요 재수생을 유일하게 이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재수 학원에서는요 영어를 안 가르쳐요. 기숙사에서는 영어는 니네들 알아서 해. 그래서 국어, 수학, 한국 위주로 이제 많이 수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재수생들한테. 요거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2학년 때 11월 학력평가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수학 보면은요, 2등급 컷이 71점이에요. 여기로 가시면은 이제 3학년 3월 여기서 이제 나뉘죠. 60점대죠. 3월에는. 근데 6월에는 이 60점대가 밑으로 내려가요. 3등급. 그 다음에 여기 수능 보면은요 어떻게 이제 재수생도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한 7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100%가 다 들어가겠죠. 점수대가 예측을 조금 가능하겠죠. 제가 5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문과는 문과대로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정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서울 정시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40% 이상이에요. 40%까지가 아니라 40% 이상. X생도 재수생도 증가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유불리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 그리고 6월 모의고사랑 같이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얘네들이 교차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진다. 문과가. 그 다음에 그냥 문과가 그냥 좀 피해를 보는 형국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까 점수 이제 보시는 방법 알려드렸고, 요거 여대. 그러니까 수학이 밀리면은요 상위권 대학을 쓰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끼리 붙을 수 있는 장이 어디다? 여대.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어머님들? 그냥 바로 할까요? 그냥 하셔도 되죠? 네. 해도 되죠? 예. 고등학교 선택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선택. 네, 일단 메인 학교 위주로 해놨어요. 메인 학교. 일단 영덕은요 비추예요. 영덕은 좀 비추입니다. 영덕을 왜 비추를 하냐면은 영어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근데 영덕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퇴장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퇴장이 어렵게 나와요, 지금은. 예, 퇴장이 이제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뭐 1등급선이 뭐 70점 중반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반월고가 옛날에 있었을 때랑 비슷해요. 반월고도 70점대 맞으면 1등급, 2등급 맞았었어요. 서술형이 있었을 때. 그냥 슈퍼하드. 네, 슈퍼하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안 틀릴 때에서 안 틀리면 돼요. 그러면은 3등급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변별력이 있는 거죠. 어렵게 냈는데 그 중에서도 1, 2, 3등급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진다. 망포고등학교 이지합니다. 이번에 이제 망포고등학교는 제가 서술형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서술형 우리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죠? 아버님? 해줬어요. 설명을 해준 게 나왔대요. 설명을 해준 게 이제 나왔는데 8점짜리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서술형 8점.
그래서 얘 이제 망포를 만약에 지원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조금 중간과 기말이 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이제 또 평이하게 나왔더라고요. 선생님이 후하신가 봐. 그리고 태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와요.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풀어? 저도 모르는 단어를 시험으로 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100점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은 얘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이에요. 단어를 많이 봐야 돼. 얘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상담 때 다 말씀드렸죠. 근데 태장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문 변형이 있는데 이 지문 변형이 아예 글을 바꿔버려요. 태장하고 영덕이. 근데 바꾸는데 애들이 당황을 해요. 내가 못 봤던 지문인데? 학원에서 시험 준비 안 해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같은 주제인데 그냥 지문을 바꿔요. 애들이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요고랑 화원고는요 요약서 수령만 이게 딱 1등급 변별력 문제예요. 요약서 수령 요거를 조금 많이 내기도 하고요. 수원고를 이제 보내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용이 많다. 결론 학원이 힘들다. 학원이 힘들다. 그래도 있으면 한다. 그리고 반월고는요 작년 이후로 주관식이 사라졌어요. 주관식이 사라지면서 노멀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월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점대 친구가 80점 후반 나오고 그래요.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망포동인데 반월고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네. 고교학교 이거 고등학교 이제 체크리스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아버님들은 이거 보시면서 우리 애가 잘 갔나 그 생각 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잘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잘 일어나면은 조금 먼 학교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은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끝나면은 학원에 바로 가거나. 이제 지리적으로 학교랑 친구들이랑 멀어지면요. 학교의 친구들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학교 친구들이랑 물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그래서 유신고 지금 3학년 있잖아요. 중3 때 저한테 와가지고 2년 다니다 와서 이제 배우다가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너 유신고 가라. 갔어요. 친구 한 명 못 사귀었어요. 계속 이제 학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래도 되는 애들이면은 보내도 된다.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학교가 이건 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효원고, 수원고는 조금 정시 파이터가 많이 생겨요. 애들이 물들어요, 근데. 그리고 유신고, 마지막으로 청명고, 영덕하고 태장 여기보다는 조금 청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명은 영어도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고 요약서 수령만 어떻게 넘으면 된다. 네, 그리고 체력이 좋은가, 애가 자주 아프냐 안 아프냐 그거 보시면 돼요. 애가 자주 아프면은요 어쩔 수 없죠. 가까운 데 보내야죠. 그리고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이에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제가 영통 7단지 산수에 영도고를 다녔어요. 근데 2, 3학년 때는 신용통에서 영도고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처지는 거고, 그러면 학교에도 안 좋게 되고, 여러모로 다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지와 의욕이 강한가. 이게 체력, 아침에 이게 3세트겠죠? 의지와 의욕이 강한가. 강한 애들 가끔씩 있어요. 강한 애들은 멀리 보내야 돼.